서울의 심장부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저녁 7시 서유진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탁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익은 스테이크의 고소한 냄새와 갓 구운 마늘빵의 향기가 공간을 부드럽게 채웠다. 그녀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홈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살짝 부풀어 오른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6개월째 접어든 뱃속의 아이는 그녀에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오늘 오후 병원에서 아이의 성별을 확인했다. 건강한 아들이었다. 남편 강태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상을 준비했다. 결혼 후 대한민국 최고의 M&A 전문 변호사라는 화려한 커리어를 잠시 내려놓고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에 충실하기로 한 자신의 선택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태민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유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성전자의 최연소 상무였다. 그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야망에 가득 차 있었지만 집에서는 유진에게만큼은 다정한 남편이었다. 적어도 유진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우리 아가, 아빠 곧 오실 거야.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유진은 뱃속 아이에게 속삭이며 식탁 위 와인잔을 매만졌다. 태민을 위해 최고급 레드 와인을 자신을 위해서는 무알코올 샴페인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에야 그가 전화를 받았다. 유진아, 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있었다. 배경에서는 희미하게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태민 씨, 아직 회사에요. 저녁 식사 준비 다 됐는데. 미안해. 갑자기 중요한 임원 회의가 잡혔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회의요, 이 시간에요. 응,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미안하다 자기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유진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임원 회의라기에는 주변 소음이 너무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그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알았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요. 오늘 할 얘기가 있었는데. 무세운 얘기 지금 해. 아니에요. 얼굴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릴게요. 천천히 와요. 그래, 최대한 빨리 갈게. 사랑해. 전화를 끊은 유진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괜찮아. 늘 있는 일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인 남편을 둔 아내로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다. 그녀는 음식을 다시 들 준비를 하며 거실을 서성였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8시가 되고 9시가 되었다. 창밖의 도시 야경은 더욱 화려하게 빛났지만 집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유진은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가슴속에서 정체에 모를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받지 않았다. 불안감은 점점 더 짙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변호사 시절 그녀는 수많은 사건 파일 속에서 인간의 거짓말과 기만을 밥 먹듯이 봐왔다.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사소한 말의 불일치만으로도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어 보던 것이 그녀의 특기였다. 결혼 후 잠시 잊고 지냈던 그 예리한 감각이 지금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었다. 임원회의. 그의 목소리, 배경 소음, 그리고 이 시간에 받지 않는 전화.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떠다녔다. 뭔가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온몸의 세포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 당장 그의 회사로 가봐야 했다. 그녀는 카디건을 걸치고 지갑과 차키만 챙겨 현관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친 자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임신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것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운전대를 잡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차는 밤의 도시를 미끄러지듯 달려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유성전자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로비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태민이 준 임원 전용 출입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는 태민의 검은색 세단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이 맞았다. NG 코치.
그녀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렸다. 그의 집무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과 함께 억지로 눌러 죽인 듯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숨을 죽인 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은 완벽하게 닫혀 있지 않았다. 아주 작은 틈, 유진은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무실 안 거대한 책상 앞 소파에 남편 강태민이 한 여자와 뒤엉켜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늘 보여주던 그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유진도 아는 얼굴이었다. 태민의 직속 부하이자 유능하기로 소문난 기획팀장 한소희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웃고 속삭이고 있었다. 태민의 손이 한소희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내리는 순간 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뱃속의 아이가 경련하듯 움직였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배신감이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 눈물이 비오듯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몸의 모든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마나 서 있었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안에서는 두 사람의 신음 섞인 웃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독침처럼 유진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 다정하다고 믿었던 남편,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한참 후 유진은 조용히 뒤돌아섰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왔었다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유성전자 빌딩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해지기 시작했다. 충격과 슬픔의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가자 그녀의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분노였다. 그리고 그 분노 위로 지난 수년간 잠들어 있던 변호사 서유진의 냉철한 이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건을 마주한 변호사였다. 의뢰인은 바로 자기 자신과 뱃속의 아이, 피고는 남편 강태민과 그의 공범 한소희. 사건의 본질은 기만과 배신, 그리고 그녀가 얻어내야 할 것은 단순한 사과나 위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모두 치웠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화면의 불빛이 눈물기 하나 없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민 유성전자, 그리고 한소희. 그녀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녀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유진은 소파에 담요를 덮고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어젯밤 지옥 같은 진실을 목격한 후로 그녀는 단 1분도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강태민 앞에서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다. 헤어, 자기야. 여기서 자고 있었어. 미안하게. 피곤함과 술기운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강태민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그녀에게 다가와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와 역한 위선이 느껴져 유진은 속이 메스꺼웠지만 꾹 참아냈다. 그녀는 잠이 덜 깬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떴다. 태민 씨, 이제 왔어요. 회의는 잘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의심이나 원망의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태민은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 옆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터진 해외 클레임 건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이사회 보고 준비하느라 임원들이랑 밤을 새웠네. 저녁도 못 먹었지. 정말 미안해.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어젯밤 사무실 소파에서 한소희와 뒹굴던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유진은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겉으로는 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생 많았어요. 일이 중요하죠? 저녁은 괜찮아요.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그렇죠.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네. 태미는 감동한 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유진은 눈을 감고 복수심을 다졌다. 이 남자의 오만함, 이 남자의 기만. 그는 그녀를 사랑과 이해심 많은 아내, 세상 물정 모르는 임신부로만 보고 있었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터였다.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자요. 내일 아침에 좋아하는 해장국 끓여 놓을게요. 최고야. 아 맞다. 어제 하려던 얘기가 뭐였어? 어서 맨발. 유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기 태동이 더 활발해졌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 바쁜데 괜히 신경 쓰게 할 뻔했네. 어서 쉬어요. 그랬구나. 우리 아들 아빠 돈 많이 벌어오라고 응원하는 건가? 그는 유진의 배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유진은 그 손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미소를 유지했다. 그가 욕실로 들어간 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치밀한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 사령부였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약속대로 정성껏 북엇국을 끓여 아침상을 차렸다. 태미는 숙취로 머리가 아픈 듯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그녀가 차려준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어제 저녁 망친 거 미안해서 주말에 백화점 가자.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특유의 방식을 드러냈다. 유진은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선물보다는 당신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이 대답에 태미는 더욱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현명하고 사랑스러운지,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남자인지 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유진은 그의 서재에 잠시 들렀다. 그녀의 목표는 그의 개인 노트북과 서류 가방이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노트북에 소형 추적 프로그램을 심는 데 성공했다. 변호사 시절 기업의 비리를 파헤칠 때 쓰던 기술이었다. 이제 강태민의 모든 온라인 활동은 실시간으로 그녀의 비밀 계정으로 전송될 터였다. 태민이 출근하고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유진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결혼과 함께 봉인해두었던 노트북을 꺼냈다. 일반적인 통신망이 아닌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다크웹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고 정확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민과 한소희의 금융 기록이었다. 부부 공동 명의의 계좌와 카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진짜는 그가 숨겨둔 차명 계좌와 비자금 일터.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 명품샵에서의 의심스러운 결제 내역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었다. 특히 한소희의 거주지 근처에서의 결제가 빈번했다. 다음은 두 사람이 함께 진행했다는 프로젝트들이었다. 유성전자의 내부망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공개된 기업 정보 뉴스 기사,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강태민과 한소희는 최근 몇 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M&A를 주도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투자였지만 유진의 날카로운 눈에는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운 지점들이 보였다. 거대한 횡령과 배임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내부 정보와 법적인 조력이 필요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암호화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열어 특정 인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지훈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서유진입니다. 박지훈. 그녀가 로펌 에이스로 활약하던 시절 그녀를 친누나처럼 따르던 유능한 후배 변호사였다. 실력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입이 무겁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로펌을 떠나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연락을 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선배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연락 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아주 비밀스러운 의뢰입니다. 물론입니다, 선배님. 선배님 부탁이시라면 만사 제쳐놓고 가야죠.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갈까요? 어마 오늘 쌀쌀이래. 유진은 주변을 경계했다.
태민이 사람을 붙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무실 주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만남은 절대적인 비밀입니다. 약속해줄 수 있죠? 물론입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유진은 약속을 잡고 평범한 임산부처럼 보이도록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고급 세단 대신 호출한 택시를 타고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에서 박지훈은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 만에 만난 유진의 모습에 그는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그녀의 굳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선배님, 앉으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유진은 박지훈이 내민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본론으로 들어갔다. 감정적인 호소는 일절 없었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사건을 브리핑하는 변호사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개인적인 의뢰예요. 특정 인물 2명에 대한 심층적인 뒷조사를 부탁하고 싶어요.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깊숙하게 재산 통신 기록 주변 인물 관계 그리고 최근 2년간의 모든 행적을 알아봐 줬으면 해요. 박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성전자 상무 강태민, 그리고 유성전자 기획팀장 한소희.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강태민이 유진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선배님, 그게 무슨... 강태민 상무님은... 내가 아는 사실 자네도 짐작하는 그대로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박지훈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유진이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어왔던가.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녀였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박지훈은 충격을 수습하고 결심한 듯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유진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연민,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 준비가 아니었다. 거대한 무언가와 맞서 싸우기 위한 준비였다. 선배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 제가 책임지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이다. 그녀는 준비해온 선임 계약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 그리고 두둑한 착수금이 담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고마워요, 지훈 씨.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싸움은 아주 길고 지독할 거야. 사무실을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첫걸음은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강태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만든 완벽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울타리가 이제 그를 옥죄는 가장 완벽한 감옥이 되리라는 것을. 그로부터 2주 동안 서유진의 세상은 2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태교의 좋은 음악을 들으며 뱃속 아이와 대화하는 상냥한 아내 서유진이었다. 밤에는 암호화된 통신망 뒤에서 거대한 범죄의 증거를 쫓는 냉철한 변호사 서유진으로 돌변했다.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낮에는 고요한 안식처였지만 해가 지면 치열한 전쟁의 지휘본부가 되었다. 박지훈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유능한 사립 탐정팀과 화이트 해커까지 고용하여 강태민과 한소희의 뒤를 샅샅이 파고들었다. 정보는 매일 밤 보안 메신저를 통해 유진에게 보고되었다. 처음에는 2사람의 밀회 장소 주고받은 선물, 은밀한 통화 내역 같은 개인적인 비행에 대한 증거들이 쌓였다. 그것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지만 유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직감은 더 거대하고 추악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박지훈이 고용한 탐정팀이 한소희의 재산 내역을 추적하던 중 그녀가 최근 몇 년간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했다. 자금의 출처는 버진 아일랜드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블루밍 Assets이었다.
유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블루밍 SS. 그것은 강태민이 주도했던 해외 IT 기업 인수합병 M&A건에서 유성전자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파트너사의 이름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당시 법조계와 증권가에서는 M&A 대금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훈 씨, 이 M&A 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구해줄 수 있어요. 이사회 보고, 자료 회계감사 보고서 계약서, 원본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요. 선배님, 이건 위험합니다. 회사 내부 기밀 문서입니다. 알아. 하지만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거야. 내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박지훈은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며칠 후 유성전자 내부 감사팀에 있던 옛 동기에게 거액의 보수를 약속하고 관련 파일들을 USB에 담아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파일을 넘겨받은 날 밤 유진은 서재의 모든 불을 끈 채 오직 노트북 화면의 불빛에만 의지했다. 그녀의 눈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계약서와 재무제표를 무서운 속도로 훑어 내려갔다. 숫자의 나열 법률 용어의 향연 속에서 그녀는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꿰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M&A 전문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10분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강태민과 한소희는 유망하지만 자금난을 겪는 해외 기업을 물색한 뒤 한소희가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헐값에 지분을 사들였다. 그리고는 유성전자의 이름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서너 배 부풀려진 금액을 지불하게 만들었다. 부풀려진 차액은 고스란히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고 두 사람은 그 돈을 나누어 가졌다. 지난 2년간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회사 돈은 무려 500억 원에 달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공범이었던 거야. 유진은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개인적인 배신감은 이제 거대한 범죄의 실체 앞에서 하찮게 느껴질 정도였다. 강태민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유성그룹의 회장인 강만철의 눈을 속이고 회사의 근간을 좀먹고 있었던 것이다. 한소희는 그의 정부인 동시에 이 모든 범죄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한 핵심 동업자였다. 유진은 자금 흐름도를 그리며 밤을 새웠다.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 차명으로 된 부동산 계약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 박지훈이 보내온 증거들과 그녀가 분석한 자료들이 합쳐지자 거대한 비리의 성이 그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다. 잠옷 차림의 강태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자기야, 아직 안 자고 뭐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관련 창을 모두 닫고 태교 일기장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아, 태민 씨, 깼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우리 아기한테 편지 쓰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였다. 태민은 의심 없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우리 아가에게 라는 제목의 글이 쓰여 있었다. 우리 아들 생각에 잠이 안 왔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 임산부한테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 거야.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지만 유진은 그의 품에 가만히 기댔다.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그녀는 태민과 함께 침실로 돌아왔다. 태민은 금세 골아 떨어졌지만 유진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기만, 그리고 잔인함을 본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 싸움의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치정으로 인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거대한 기업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그녀가 가진 증거들은 강태민과 한소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수십 년의 징역형을 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강태민은 유성그룹의 황태자였다. 그가 가진 힘과 네트워크는 상상을 초월했다. 만약 계획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간다면 역으로 공격당하는 것은 그녀와 뱃속의 아이가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남자였다.
새벽녘 유진은 박지훈에게 보안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어. 이제부터는 더 신중해야 해.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야.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진은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고 단단했다. 배신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심연. 그녀는 그 심연의 끝을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두렵다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 심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들을 모두 끌어내리겠다고. 플랜 B를 시작해야겠어.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형사 고발로 간다.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한 박지훈은 짧은 침묵 끝에 답장을 보내왔다. 선배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태민은 서유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였다. 아침에는 그의 건강을 챙긴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피곤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과 같은 따뜻한 애정의 교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말에 상냥하게 동의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존재했다. 그녀의 미소는 입가에는 머물렀지만 더 이상 눈까지 닿지 않았다. 강태민의 오만한 지성으로는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아내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리라고는 전적인 1%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은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문제점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와인을 한 잔 따라 마시며 소파에 앉은 유진에게 다가갔다. 자기야, 요즘 무슨 일 있어? 통 웃지를 않네.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책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감정적으로 압박하여 문제의 원인이 그녀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었다. 유진은 그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읽던 태교책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니에요, 태민 씨.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임신하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네요. 괜히 당신까지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요. 이 완벽한 대답에 강태민은 내심 만족했다. 역시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 그는 인자한 남편인 척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나는 자기랑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잖아. 자기가 행복해야 나도 힘이 나지. 그는 나 때문에가 아닌 너 때문에 힘들다는 책임을 교묘하게 전가했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수능적인 태도는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아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통제욕은 며칠 뒤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공동 명의로 된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 돈은 물론 유진이 박지훈과 탐정팀의 활동비로 지급한 자금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뜸 신용카드 명세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거 뭐야, 이번 달에만 몇천만 원을 썼네. 백화점 VIP도 너처럼은 안 쓰겠다.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돈을 쓴 거야? And what I made take 그의 말투는 걱정이 아니라 취재에 가까웠다. 유진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기용품 준비하는데 좀 썼어요. 이왕이면은 제일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댁에 보일러가 고장 나셨다고 해서 바꿔드렸어요.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그럴듯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만족하지 않았다. 부모님 일이었으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그리고 아기용품은 나중에 내가 알아서 최고급으로 다 해줄 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 당신 결혼 전에는 똑 부러지더니 집에만 있으니까 돈 개념이 사라졌나 봐. 그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렸다. 당신 명의로 된 카드 일단 정지시켜야겠어. 생활비는 내가 매달 용돈처럼 계좌로 넣어줄게. 아기 태어나기 전에 돈 관리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지. 다 당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야. 그것은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그녀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저항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눈을 살짝 내리깔고 상처받은 아내를 연기했다.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니 고마워요. 그녀의 순종적인 대답에 태민은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는 이제 유진이 자신의 소나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유진에게는 결혼 전부터 따로 관리해온 막대한 자산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행동은 그녀의 복수심에 기름을 붓고 그의 추악함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뿐이었다. 한편 강태민은 한소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과감해졌다. 그는 유진을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는 한소희에게 유진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집에만 있으니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임신했다고 유세는 어찌나 떠는지. 돈 씀씀이도 해프고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여자를 데리고 살겠어. 한소희는 그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상무님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사모님은 그냥 집에서 아기나 돌보게 하고 중요한 일은 저랑 함께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유성그룹은 상무님 것이 될 텐데요. 그녀는 그의 야망을 부추기며 유진을 깎아내렸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욕정을 넘어 거대한 부와 권력을 향한 탐욕으로 똘똘 뭉친 공범 관계였다. 역시 넌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서유진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걸 너한테서는 느낀단 말이야. 태민은 그녀를 끌어안고 진한 키스를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집에는 자신의 아이를, 셔츠에는 향수 냄새를 묻히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한소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업무 전화라며 서재에 들어가서 받는 일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그는 폭군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그 견고해 보이던 성벽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태민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 그는 침대에 쓰러지자마자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유진은 잠든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워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냉정한 결심만이 가득했다. 그가 가해온 감정적, 경제적 압박은 그녀를 조금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강철처럼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배를 쓰다듬었다. 뱃속의 아기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마치 엄마를 응원하는 것 같았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저 오만한 지배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게 해줄 테니. 강태민이 일으킨 오만의 폭풍은 그녀에게 어떤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끝장낼 결정적인 순간을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시간은 흘러 유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임신 8개월, 이제 결전의 날이 머지않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강태민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도 박지훈과의 비밀스러운 공조를 이어왔다. 강태민이 생활비를 통제하고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것은 그녀의 계획에 작은 차질을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개인 자산을 동원해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압박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그녀의 서재는 거대한 사건의 기록 보관소로 변했다. 그녀는 박지훈이 수집해온 방대한 양의 증거들을 단순한 파일 뭉치로 두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라벨을 붙이고 완벽한 법률적 논리로 엮어 하나의 거대한 무기로 재탄생시켰다. 그것은 그녀의 변호사 인생을 통틀어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소장이었다. 첫 번째 파일철의 제목은 파탄이었다. 여기에는 강태민과 한소희의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고화질 사진 강태민이 한소희에게 선물한 고가의 보석 구매 영수증, 심지어 박지훈의 탐정팀이 확보한 두 사람의 애정이 담긴 대화, 녹음 파일까지. 이것은 이혼 소송을 위한 무기이자 다가올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두 번째 파일철은 훨씬 두꺼웠고 제목은 심판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진짜 칼날이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 파일철에는 강태민과 한소희가 저지른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조작된 M&A 계약서 자금이 오고 간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회계 자료 분석 보고서. 유진은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교한 다이어그램까지 직접 만들었다. 그 어떤 변호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범죄의 재구성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강태민과 이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를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파멸시키는 다각적인 공격이었다. 그녀는 공격 시나리오를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구상했다. 1단계 이혼 서류. 이것은 강태민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부부싸움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오만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의 경계심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2단계 유성그룹 이사회. 그녀가 강태민을 만나는 바로 그 시각, 박지우는 심판 파일철의 사본을 유성그룹 감사위원회와 주요 사회이사들에게 발송할 것이다. 익명의 내부 고발 형식으로. 그의 그룹 내 권력 기반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조치였다. 3단계 검찰. 이사회에 서류가 전달된 직후 박지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강태민과 한소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할 것이다. 강태민의 아버지인 강만철 회장이 손을 쓸 틈도 없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심판대에 올리는 결정적인 한 수였다. 4단계 언론. 마지막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결정적인 증거 몇 개를 흘려 검찰 고발과 동시에 기사가 터져 나오도록 만들 것이다. 그의 사회적 명성에 종지부를 찍는 확인 사살이었다. 모든 계획을 점검하고 난 유진은 잠시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옆방으로 걸어갔다. 아이를 위해 꾸며놓은 방이었다. 하얀색 아기 침대, 귀여운 동물 모양의 모빌 차곡차곡 정리된 작은 옷들. 그녀는 침대 옆에 조용히 서서 부드러운 아기 이불을 손으로 쓸었다. 이것은 더 이상 복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싸움이었다. 아이에게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부와 명예를 물려줄 수는 없었다.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오물을 그녀의 손으로 직접 치워야만 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굳게 다짐했다. 아가야, 엄마는 강하단다. 널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싸울 수 있어.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유진은 박지훈의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박지훈은 유진이 내민 완벽하게 정리된 시나리오와 증거 자료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선배님, 이건 정말 완벽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군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상무, 아니 강태민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걱정이 가득했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걱정 마, 지훈 씨. 가장 위험한 짐승은 궁지에 몰렸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야. 그는 내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의 승패를 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마지막 연기를 위해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피곤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왜? 유진은 최대한 연약하고 지친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였다. 태민 씨, 우리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요. 수화기 너머의 태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이 우위에 설 기회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알았어, 내일 회사로 와. 아니요, 회사는 싫어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요. 내일 오후 3시에. 박지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당신도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변호사라는 말에 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하 변호사 고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마음대로 해. 그래, 봐야 너만 손해지. 그는 그녀가 고작 이혼 소송과 위자료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완벽한 착각이었다. 내일 3시에요. 기다릴게요.
유진은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그물이 던져졌고 먹잇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유진은 소파에 깊게 몸을 묻었다. 이제 곧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심판의 아침이 밝아올 터였다. 약속 시간인 오후 3시 정각, 박지훈의 사무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유진은 창가에 서서 회색빛 도시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름답게 떨어지는 디레인의 원피스는 그녀의 모성애를 상징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차가운 유리굿을 같았다. 박지훈은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되었다. 3시 15분, 강태민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듯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 그는 유성그룹의 법무팀장이자 국내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에이스 변호사와 함께였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함과 귀찮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박지훈의 작은 사무실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시작하지, 시간 없으니까. 강태민이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던지며 말했다. 그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입을 뗐다. 강태민 상무님의 대리인입니다. 이혼에 대한 논의를 하러 오신 것으로 압니다. 상무님께서는 임신 중인 사모님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으십니다. 원만하게 합의하고.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유진이 움직였다. 그녀는 테이블 중앙으로 첫 번째 파일철, 파탄이라고 적힌 서류 뭉치를 미끄러뜨렸다. 협상부터 시작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태민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파일철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파일철 안에는 그와 한소희가 호텔 주차장에서 입을 맞추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뒤엉킨 채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선명한 CCTV 캡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다음 장에는 그가 한소희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결제 내역과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딴 걸로 날 협박하려는 거야. 강태민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의 변호사 역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겁니다. 유진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훨씬 두꺼운 파일철 심판이라고 적힌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이건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급해야 할 진짜 대가죠.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파일철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는 위자료 액수가 적힌 합의서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숫자로 가득한 재무제표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블루밍 에셋, 버진 아일랜드, 그리고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들, 조작된 M&A 계약서 사본과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500억 원의 행방을 추적한 보고서,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그 자금으로 한소희와 자신이 차명으로 사들인 부동산과 주식 목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안리즈! 강태민의 입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진과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옆에 앉은 에이스 변호사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멍하니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역시 이 서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태민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유진을 가리켰다. 네오, 네가 어떻게 이걸... 네가 감히... 그는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한 세상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인형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라고 여겼던 여자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완벽하게 벼려진 칼을,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순간이었다. 그가 말문이 막히는 순간 유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그녀는 그 방에 누구보다도 강하고 거대해 보였다. 그녀는 검사가 피고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듯 차갑고 무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이 시각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서류의 사본이 유성그룹 감사위원회와 주요 사회이사들에게 익명의 내부 고발 형식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강태민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회사 내에서의 그의 입지, 그의 권력이 공중분해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유진의 선고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박지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당신과 한소희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겁니다. 그의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그의 목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유진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마 내일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한 면은 당신과 당신의 정부가 저지른 추악한 범죄 이야기로 도배되겠죠. 유성그룹의 황태자가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으로 말입니다. 그의 명예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아이처럼 울먹이며 유진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오만했던 지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마리 짐승만이 남아있었다. 유진아, 아니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마스, 사티. 그가 아들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유진의 눈빛이 경멸로 가득 찼다. 그녀는 무너진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내 아이는 당신처럼 추악한 범죄자의 아들로 자라게 할 수 없으니까.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박지훈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회의실 안에는 자신의 변호사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강태민의 처절한 절규만이 남아있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잔혹한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클라이맥스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 한 면과 온라인 뉴스 포털의 메인을 장식한 것은 유성그룹의 황태자 강태민 상무와 한소희 팀장의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기사였다. 검찰의 빠른 압수수색 소식과 함께 두 사람의 불륜 관계까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유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그룹 전체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강태민과 한소희는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초라한 모습으로 섰다. 어제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몰락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추락은 한없이 비참했다. 강만철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아들을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유진이 제공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밀했기에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서 구해낼 방법은 없었다. 유성그룹은 살아남기 위해 강태민이라는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정화 작업을 시작해야만 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한 동안 서유진은 서울을 떠나 한적한 동해안의 한 빌레에 머물고 있었다. 박지훈이 미리 마련해둔 안전가옥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창밖으로 부서지는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TV에서는 연일 강태민의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복수의 짜릿함이나 승리의 환희는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길고 지독했던 악몽이 끝났다는 고요한 해방감만이 존재했다.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태민 측은 감형을 위해 어떻게든 유진과의 합의를 시도하려 했지만 그녀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강태민의 명백한 유책 사유와 범죄 행위를 근거로 유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유진에게 돌아왔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그녀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기여한 부분과 위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냈다. 그녀는 강태민의 더러운 돈은 단 1원도 필요 없었다. 그녀와 아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깨끗하고 정당한 몫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세상의 관심 속에서 강태민과 한소희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 그들은 각각 징역 12년과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배신은 차가운 감옥의 벽 안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유성그룹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을 통해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고 강태민의 이름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그리고 어느 봄날 서울의 한 병원 특실에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왕기왕 세상을 떠나갈 듯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유진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자신의 품에 안긴 작고 붉은 생명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길고 긴 상호 끝에 그녀는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그녀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씻어내주는 듯한 존재였다. 며칠 후 박지훈이 예쁜 아기 옷과 꽃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기 정말 예쁘네요. 선배님을 꼭 닮았어요. 고마워요, 지훈씨. 자네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닙니다. 저는 선배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박지훈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국내 최고 로펌들의 이름이 적힌 스카우트 제의서들이었다. 강태민 사건을 통해 변호사 서유진의 이름은 법조계에 전설처럼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실행 능력은 모두를 경탄하게 만들었다. 모두들 선배님을 모셔가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진은 제의서들을 잠시 내려다본 후 다시 잠든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일단은 이 아이의 엄마로 살아야지 세상 최고의 엄마 변호사가 되어볼까 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나 복수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의 엄마 서유진이었다.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아이를 위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강인하고 아름다운 엄마. 창밖으로 지독했던 폭풍우가 완전히 거친 뒤에 눈부신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이 앞에는 그 햇살처럼 따뜻하고 희망찬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진정한 인생의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